안녕하세요. 한라산 불공입니다. LG화학은 제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주식으로 2차전지, LFP 전기차 배터리 소재 관련 주식이기도 합니다. 최근 발표한 3분기 실적을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LG화학 주가, 배당금 전망도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LG화학 우선주 1000주, 그리고 보통주 1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이번 3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 13조 4950억, 영업이익 8600억, 당기순이익 5850억, 영업이익률은 6.4%, 당기순이익률은 4.3%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개 분기에 매출이나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과 비교해보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하였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미 있는 감소폭이나 증가폭은 아니지만 빠른 성장을 이어나가지 못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주주 입장에서 아쉬웠습니다.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요. 먼저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매출이 대략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석유화학이 대략 30% 정도, 그리고 첨단 소재가 10% 정도를 차지하였습니다. 생명과학과 팜한농의 사업의 비중은 아직 매우 적습니다. 이 추이를 보면은 LG화학은 점점 2차전지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소재 중심의 회사가 되어갈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이 펼치고 있는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사업 관련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8조 2240억, 영업이익 7310억으로 영업이익률은 8.9%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지난 4개 분기 대비해서 소폭 감소했으나 이익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미국의 IRA 텍스 크레딧 효과로 2155억의 영업이익이 별도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이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첨단 제품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주는 제도입니다. 즉, 미국 자국에 공장을 많이 짓고 거기서 생산을 많이 하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미국은 양질의 일자리도 늘리고 또 세수도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쁘지 않은 실적이지만 매년 20-30%씩 실적이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 주주 입장에서는 역시 좀 아쉬운 매출과 이익 수준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3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화학 사업입니다. 매출은 4조 4411억, 영업이익은 370억, 영업이익률은 0.8%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여전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4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소폭 흑자 전환했다는 것에 약간의 의미를 둡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밝히기를 올해까지는 이런 상황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내년에는 공급 부담이 조금 완화되고 수요도 증가하면서 석유화학 산업 자체가 점차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습니다. 첨단 소재 사업은 매출 1조 7140억, 영업이익 1290억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률은 7.5%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사업 역시 연평균 20-30%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과 다르게 매출과 이익이 오히려 많이 감소한 추세가 이어졌다는 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유럽 쪽 수요가 감소하고 더불어 금속 가격까지 하락하면서 판매가가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현재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바이오 사업입니다. 바이오 사업은 매출 2910억, 영업이익 150억, 영업이익률 5.2%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아베오사를 인수하면서 확실히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향 안정화된 모습입니다. 신약 파이프라인도 계속해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통풍 치료제는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 두경부암 치료제는 임상 3상을 검토 중, 그리고 희귀 비만 치료제는 임상 2상을 준비 중이고 자체 항암 후보 물질은 임상 개발 진입 준비 중이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매출과 이익 규모는 작지만 LG화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키우고 있는 분야로 2030년 1조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물 보호제 비료 사업, 팜한농은 매출 1200억, 영업이익은 150억 적자,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12.5%로 비수기 영향도 있지만 이 러시아 사업을 정리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크게 역성장하였습니다. LG화학의 이번 3분기 재무 상태와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요. 부채 총계는 36조 1350억, 자본 총계는 11조 3650억으로 부채 비율은 87.4%, 유동 비율은 170% 수준으로 추정합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조 6560억,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3조 460억,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3조 2190억으로 보유 현금은 8조 8830억이 되었습니다.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도 1조 6천억 수준으로 적지 않지만 투자로 지출하는 현금은 이보다 2배 정도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투자를 한다는 건데요. 이 부족한
금액을 커버하기 위해서 교환사채 발행 등으로 현금을 확보하고 빌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재무 상태가 안정적인 수준인데요. 하지만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투자활동 흐름을 충분히 커버하고 차입금도 갚고 주주들에게 배당금도 여유있게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3분기 실적까지를 바탕으로 올해 2023년 배당금 전망을 해볼 텐데요. LG화학은 작년까지 최소 1만원의 배당금을 보장했지만 올해부터는 연결순이익 기준 배당 성향 30%를 지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최소 1만원의 배당금을 유지할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주당 순이익이 23,670원이었고 1만원의 배당금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배당 성향을 대략 42%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올해는 지금 3분기까지의 실적을 볼 때 EPS가 24,000원 정도로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배당 성향 30%를 적용한다면 2023년 LG화학의 배당금은 대략 7,200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현재 LG화학 주가 44만원 대비해서 배당금 수익률은 1.62%, 그리고 LG화학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대략 2.53% 정도의 배당금 수익률이 예상됩니다. LG화학 주가는 현재 44만원 정도로 최근 10년 최저점 대비해서는 약 150% 상승했으나 최고점인 105만원 대비해서는 반토막 넘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 LG화학의 실적이 제가 LG화학 우선주에 투자할 당시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실적 수준에서 확연한 성장세가 보이지 않는다면 LG화학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올해 EPS가 최소 3만원대로 배당금을 1만원 이상, 많으면 12,000원까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면서 투자를 했지만 작년과 비슷한 실적에 배당금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실적과 배당금 수준이라면은 현재 LG화학 우선주 주가는 크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계획인데요. 그 이유는 여전히 높은 성장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번 3분기에는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예상보다 적었고 내년까지도 매출 성장률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이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LG화학은 적극적인 투자로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계속 기술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앞으로 수요가 커질 중저가 시장도 확장 진입한다는 계획 아래 차근차근히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너지 용량과 비용, 안정성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원통형 46 시리즈 모델 양산을 준비 중이고요. 대략 2024년 하반기부터 양산 계획하고 있고요. 도요타에는 연 10기가와트 규모의 NCNA 전기차 배터리, 이 프리미엄 배터리죠. 프리미엄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모로코에는 연 5만 톤의 생산 규모를 갖춘 저가의 LFP 배터리 공장을 2026년부터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사업도 투자도 예상처럼 쉽게 안 된다.